테라로사 시스터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행복 독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마음의 정서가 두 개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그리움과 사모함입니다. 우리 마음의 그리움과 사모함, 이것을 채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인생에서 말하자면 그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 독본 제일 처음 시간에서 우리의 마음의 평정을 얻어야 되고 마음의 그런 안정과 마음의 어떤 중심과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움이라는 것과 사모함, 이것을 채워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행복 독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말씀드릴 제목은 인생의 두 얼굴입니다. 인생의 두 얼굴, 생명과 시간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Sein und Zeit, 모든 존재하고 있는 물체는 시간의 축에서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시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시간이 정지하게 되면 존재가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Sein und Zeit, 존재와 시간이다. 그런데 인생은 살아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생명이 있어야 인생 얘기는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죽어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한국 그 작곡가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던 윤희상 씨가 1995년 11월 3일 베를린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지금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의 작품이 연주될 때는 윤희상 씨의 과거의 이야기가 거론됩니다. 그것은 인생에 대한 얘기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지금은 살아있지 아니한, 지금은 생명이 없는 그런 이름만 존재하는데 과거 어느 때 살아있었을 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가들이 연구하는, 과거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다룰 문제입니다. 인생, 이것은 살아있어야 되고 살아있는 생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생명은 시간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70세에서 75세, 그런데 지금은 80세에서 85세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100년 이상 사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콰도르라는 나라 근처에 에콰도르 영인데 갈라파고스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갈라파고스, 찰스 다윈이 거기에 가서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집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진화론에 대한 모든 생각을 했고 거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진화론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라파고스에는 지금 그 2억 년 동안 살고 있는 거북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단세포 동물입니다. 테트라하이메나, 이름이 학명이 테트라하이메나인데 이건 집신벌레처럼 생겨가지고 세포 하나입니다. 단세포 동물입니다.
이거는 지금 4억 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 이 테트라 하이메나가 수명이 4억 년 됐다. 4억 년 동안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또 그곳에 사는 거북이 한 마리가 2억 년 동안 살아있다. 우리나라에도 뭐 나무가 1000년, 1500년 이렇게 살아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또 옛날에는 학이 1000년을 살았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간의 수명은 뭐 지금 100년 전후가 됩니다. 100년 사는 사람들이 있고 100년 좀 넘는 사람도 있고 아마 90세에서 110세 정도 그 사이가 오늘날 인류의 어떤 그런 수명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명과 시간 이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개념의 두 얼굴이다. 생명이 없이 인생을 얘기하지 못하고 인생은 있으나 시간에 관한 이야기를 안 한다면은 인생의 이야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두 가지 면을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이 있어야 하고 그에 부여된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4억 년 동안 살아있는 그런 생명체가 있다고 하면은 참 우리 인간에겐 부럽습니다. 소위 오래 살고 싶은 인간의 충동, 몇억 년을 사는 동물이 있다. 그것이 부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4억 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단세포 동물이 그냥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다고 하는 시간의 연장일 뿐입니다. 그 시간은 질적인 가치는 없습니다. 소위 quality, value 이것은 제로입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이 시간이 그냥 4억 년 가는 거. 인간은 비록 100년이 못 되는 수명을 가지고 있어도 그 인간이 그 시간에다가 가치를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시간의 질을 높여서 살면은 100년을 못 살아도 4억 년을 살고 있는 그 단세포 동물 테트라 하이메나보다 그 의미가 더 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단세포 동물이나 거북이나 동물들에게는 인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인간에게만 필요한 것입니다. 즉 인간의 생명과 인간이 필요로 하는 시간, 그 두 가지 개념 속에서 인생이라는 이야기가 대두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경우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관해서 무슨 설명을 하는 그런 기록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서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 하는 이야기는 있으나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모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존재하는 것을 유추해서 알아볼 수 있다 해서 존재의 유추, 아날로기아 엔티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잘 연구하면은 이 인간의 존재를 통해서 이 존재를 유추해서 자꾸 거슬러 올라가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인간의 존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학설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날로기아 엔티스라고 하는 분야입니다. 존재하는 것을 거슬러 올라가서 판단해 볼 수 있다. 베토벤은 이 시간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작품을 통해서 그의 심포니나 그의 음악은 존재합니다. 우리가 연주합니다.
그 존재하고 있는 베토벤의 작품을 잘 연구하기 때문에 그 존재를 거슬러 올라가서 베토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작곡할 때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러한 작품을 쓰기 위한 경로는 어떠했는가, 이런 것을 존재해 있는 작품을 통해서 거슬러 올라가서 베토벤에 관해서 좀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세계, 지구, 그리고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 이 존재를 잘 연구하게 되면은 이 존재를 따라서 유추해서, 아날로기아 엔티스입니다. 유추해서 창조주의 입장과 창조주 하나님이 왜 이런 창조를 하셨나, 이런 창조를 하신 의도는 무엇이고, 또 창조하실 때 그 프로세스가 어떠했겠는가, 이런 것을 이 존재의 유추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국한된 이야기입니다. 이 지상에서 살고 있는 생명체라 하더라도 인간이 아닌 짐승이나 동물이나 식물의 생명, 거기에 그 식물에게 또는 동물에게 부여된 시간, 이거를 통해서 인생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건 사람 인자의 생명 생자해서 인간에게 국한된 이야기가 인생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국한된 인생 속에서 인간이 향유하고 있는 생명, 그 다음에 그 생명에게 부여된 시간, 이 두 가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가, 어떤 인생을 영위할 때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겠는가, 이러한 이야기가 다 대두가 됩니다. 우리나라에 옛날에 쓴 천부경이나 뭐 그런 글에 보면은 너희들은 생귀처럼 살지 말라. 살아있는 귀신입니다. 귀신은 안 보이죠. 그런데 사람이 살아있는데 인간처럼 보이지 않고 귀신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살아는 있는데 인간으로 보이지 않고 귀신처럼 보인다. 그것이 생귀입니다. 그럼 소위 생명과 시간, 이 두 얼굴이 인생인데 생명에 대해서 아무런 가치가 부여되어 있지 않다. 말하자면 갈라파고스의 그 단세포 동물 4억 년을 살고 있는, 아무런 의미가 없이 그냥 생명이 4억 년 동안 유지되고 있다. 이런 거는 우리 인생에서는 값어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이야기되는 것은 가치 부여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가. 우리에게 부여된 시간은 100년이 못 됩니다. 평균 수명이 80세에서 85세라고 할 때 100년이 못 되는 평균 수명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을 보람 있게 보낼 수 있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가. 생명과 시간의 문제입니다. 생명은 생명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이것이 낭비가 되든가 소실이 되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이 건전하고 건강하고 이 생명에 하자가 없는 경우, 또 우리에게 부여된 이 생명에 부여된 시간이 또한 가치가 부여되고 의미가 부여되어 있을 때에 인생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병들어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 또는 살아는 있으나 의식이 없는 무의식 상태로 누워있는 사람, 이런 것은 생명이라고 볼 수가 없죠. 건전하지 못한 병든 생명,
또 의식이 없는 생명, 이런 죽은 생명, 이러한 것은 인생에서 이야기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인생을 얘기하려고 하면은 생명이 생명다워야 하고 그 생명에 값, 가치가 부여되어 있어야 하고 그 생명이 건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명은 우리 스스로 건전하게 가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데서 우리 생활 습관을 교정하게 되면 우리의 생명은 아주 건강하게 우리가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건강한 생명이 유지되는 전제 조건 하에 부여된 시간, 그 시간을 우리는 아껴야 하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를 들자고 하면 모차르트의 경우입니다. 모차르트는 36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5살 때부터 악보에 그 작곡을 자기가 작곡한 것을 그렸다 그럽니다. ABCD 문자를 쓰는 것보다 악보 그리는 걸 먼저 배웠다. 근데 그 모차르트가 680여 개의 작곡을 남겼습니다. 그러면 이 모차르트의 경우에 그 인생의 의미와 가치는 건강한 생명. 모차르트가 병도 나고 아픈 때도 있었을 겁니다만은 그러한 몸이 건강했기 때문에 그 건강한 생명체를 유지했기 때문에 680여 개의 작곡을 남길 수가 있었을 겁니다. 첫 번째가 생명이 건강한 생명이고 병들지 아니한 생명이다. 두 번째로는 시간을 아꼈습니다. 그 시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극대화, 관심의 극대화. 시간과 관심과는 서로 붙어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잘못 표현하는 게 있어요. 당신 좀 만납시다. 그럼 나 시간 없다. 시간 없다 그러는데 시간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은 있었다 없었다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나에게 관심이 있었다 없었다 하는 겁니다. 내가 어느 일에 관심이 있느냐, 그 관심의 정도에 따라 내가 시간을 거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다 하는 이야기는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일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 일에는 시간을 부여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즉 관심이 높지 않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관심을 극대화해서 무슨 일에든지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사용하면 모차르트처럼 36세에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건강한 생명과 관심으로 꽉 채워진 시간입니다. 시간은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관심이 없으면 시간은 비어서 흘러가는 겁니다. 갈라파고스의 테트라하이메나라고 하는 단세포 동물은 관심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4학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무의미하게 그냥 가는 겁니다. 가치가 없는 시간으로 흐르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은 테트라하이메나가 보내고 있는 시간이나 인간이 보내고 있는 시간은 마찬가지입니다. 테트라하이메나는 좀 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뿐이고 인간은 짧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뿐이나 시간은 같은 겁니다. 시간은 그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시간에다 의미를 부여하고 시간에다가 관심을 부여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36세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에 36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도 못다 할 만한 그런 인생의 업적을 남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의 극대화. 이 시간의 내용은 관심입니다. 우리가 관심이 없으면 시간은 갈라파고스에 있는
테트라하이메나에게서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4억 년이 지나가더라도 그거는 비어있는 시간입니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퀄리티가 제로입니다. 질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그 의미가 없습니다. 무의미한 시간.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부여된 시간이 그 테트라하이메나처럼 4억 년씩은 되지 못해도 40년, 50년, 70년, 80년 이 동안에 우리 인간은 시간에다가 가치를 부여할 줄 압니다. 그 시간에다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그 프로세스는 관심 여하에 달렸습니다. 얼마만큼 넓고 깊은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시간의 가치는 결정되고 시간의 퀄리티는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복된 인생, 아주 행복한 인생을 영위하려면 건전한 생명, 아프고 병나지 아니하는 건강한 생명이 첫째 조건입니다. 둘째로서는 관심으로 채워진 시간의 흐름입니다. 그 시간의 흐름이 관심으로 채워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인생은 상당히 그 보람있는 가치 있는 인생이 영위되고 보람있는 인생, 가치가 부여된 인생으로 인해서 그만큼 행복이 우리에게는 따라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행복을 창조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관심을 극대화하면서 시간의 그 질을 높이고 시간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 그게 있으면은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아주 건강하고 아프지가 않으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풍요로워지고 그 풍요로운 인생은 행복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인생의 두 얼굴인 생명과 시간은 우리 인간이 주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생명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인간이 할 수 있습니다. 인간 말고 다른 데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생명과 시간, 합해서 인생, 이거는 한 번 존재하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인생은 잘하나 못하나 책임이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나의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영위하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두 얼굴은 생명과 시간인데 건강한 생명과 가치가 부여된 시간, 이겁니다. 이렇게 되어야 인생이 가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인생이라야 행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누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행복은 생겨나는 것입니다. 현상학적으로 생명은 그냥 우러나는 것입니다. 전제 조건만 있으면 행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인생에서의 두 얼굴, 그것이 건강한 생명과 가치가 부여된 높은 질을 가진 시간입니다. 이 두 가지가 건강한 생명과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시간, 이거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행복은 인간 노력 여하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기다리는 사람에게 위에서 축복이 내리듯이 행복이 그냥 내려온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노력한 만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 인생의 두 얼굴인 생명과 시간, 이 생명을 가급적은 병들지 않게 건강하게 유지해야 하고 시간을, 가치를 부여하고 관심을, 시간의 내용 안에다가 관심을 부여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높은
가치를 가진 시간, 의미가 부여된 시간, 이것이 건강한 생명과 가치가 있는 시간이 합해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이 전제 조건이 되면 행복은 생겨나는 것입니다. 저절로 행복이라는 건 우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행복 독본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